1942년 8월에 시작돼서 현재 시점인 10월 말까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과달카날 전역. 이전 영상 시리즈에서 일본군이 패한 과달카날 2차 대전투에 대해 상세히 다루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그 2차 대전투, 즉 핸더슨 비행장 전투에 관련된 숨은 이야기입니다. 일본군은 1942년 10월 25일 새벽부터 미군 방어선에 대해 공격을 가해서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때 일본 좌익대의 주력이었던 제29연대장이 코미야 쇼지로 대좌였는데요. 이 사람이 야간 공격에서 제29연대기를 들고 미군 진지로 돌입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밤중에 철조망을 넘어 미군 진지로 반자이 돌격을 감행해야 했던 일본군. 오늘 다룰 이 사건은 일본군 전사총서에 부록으로 저술되어 있는데 정식 명칭은 보병 제29연대 군기 소재 불명에 관한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공식 기록은 연대장과 같이 미군 진지에 돌입했다가 약 이틀 뒤인 10월 27일에 탈출한 보병 제29연대 연대본부 소속이었던 군조 타카하시 마사노부, 그리고 10월 31일 미군 진지에서 탈출해 돌아온 제29연대 제7중대 사카모토 사부로 상병, 이 두 사람 및 기타 병사들의 증언을 기초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과달카날 2차 대전투가 벌어졌던 10월 25일부터 제29연대기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최대한 사건들을 추적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25일 밤에 연대장과 휘하 병력이 미군 진지 250에서 300m 안까지 진입했습니다. 이때 연대장이 장악하고 있던 병력은 연대본부 10명과 2개 중대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진출하면서 시간을 지체해 이미 25일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과달카날의 미군 핸더슨 비행장에서 전투기가 출격할 수 있어서 일본군의 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이것이 일본군이 야습을 고집했던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연대장과 휘하 일부 병력들은 일단 주변 정글로 숨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이때 연대장과 같이 돌입했던 휘하 병력은 한밤중에 대부분 흩어져서 연락이 안 되는 상태로 당시 연대장과 같이 있던 인원은 연대기수 오노 소위, 7중대장 스즈키 대위, 그리고 7중대 준위 코바야시 유키오, 하사관과 병을 합쳐서 10명 이하였다고 합니다. 과달카날 2차 대전투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앞사람을 붙잡지 않으면 대열을 유지 못할 정도로 정글 안 암흑 속에서 행군을 해서 연대장과 휘하 병력도 큰 혼란에 빠져 흩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자 연대장은 최악의 상황이 와도 연대기를 미군에 빼앗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연대기를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합니다. 당시 보병 제29연대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충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건 일본에서 1930년대에 나온 정로환이라는 약 광고입니다. 이 약은 원래 러일 전쟁 때 병사들이 설사 때문에 고생해서 그 치료약으로 나온 것인데요. 러시아를 정벌한 약, 그래서 정로환이라고 이름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로환 광고에 일본 군인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사진 설명에는 어느 보병연대의 깃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사진은 당시 술잔에 연대기를 그려 넣은 것이라고 되어 있고, 일본어 위키피디아에도 이런 모양을 보병연대의 깃발이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달카날의 제29연대기도 이와 매우 비슷한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당시 일본군은 군기를 천황이 하사한 것이라는 생각에 극도로 신성시해서 천황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식으로 군기에 경례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29연대 일본군은 연대기를 맨 위에 일본 황실의 문양인
북화 문양과 깃발 그리고 깃대 이렇게 3등분해서 땅에 파묻습니다. 그리고 25일 낮에는 깃발을 파묻은 곳에서 약 5-60m 지역에서 경계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일 저녁 때가 되자 연대장은 다시 미군 진지를 야습으로 공격할 생각을 하고 기수인 오노소이를 시켜 군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군기를 가져오기 위해 하사관 한 명과 매립 위치로 간 연대기수 오노소이는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1시간, 다른 기록에는 2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노소이가 돌아오지 않자 코미야 연대장은 코바야시 주니와 함께 직접 군기를 가지러 갑니다. 이 시점 이후엔 기록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연대장 일행이 땅에 묻어놓았던 제29연대기를 성공적으로 찾았으나 이 과정에서 오노소이, 코바야시 주니 그리고 코미야 연대장이 다시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앞서 소개한 타카하시 군조와 코바야시 주니가 만나서 연대장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제29연대 제3중대 병력들을 만났으나 중대 병력은 40여 명밖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증언에서 코미야 연대장과 29연대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증언에서는 연대장과 연대기의 행방에 대한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당시 연대장 일행의 위치는 미군 방어선 뒤쪽이라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여기쯤으로 예상되는데 미군이 이 고지 위에서 근처 지대를 찍은 사진을 보면 지도는 하얀색이지만 전부 다 깊은 정글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연대장 일행이 26일 날이 밝아올 때까지 전투를 했다는 기록은 없고 26일 날이 밝자 다시 군기를 땅에 파묻고 밤이 되길 기다렸습니다. 26일에서 27일로 넘어가는 밤이 되자 고립된 코미야 연대장은 전투 승리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군기를 불태워 없애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생각했지만 휘하 장교들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해서 뜻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27일, 28일이 지나고 29일이 되었습니다. 이 동안에도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 활동을 했다는데 뚜렷한 전투 기록은 없습니다. 10월 29일 밤 11시 연대장은 잔존 휘하 병력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서 연대장은 자신은 7중대장 스즈키 대위와 함께 군기를 들고 미군 쪽으로 전진할 것이고 나머지 병력은 탈출해서 연대 주력과 합류하라고 명령한 다음에 연대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적 수중에 떨어지지 않게 할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시 하사관과 병들이 연대장과 같이 동행하겠다고 했지만 연대장은 이를 거절하고 대대장과 함께 오후 11시 30분에 미군 진지가 있는 북쪽을 향해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는 제29연대장 코미야 대저와 제29연대기의 행방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 연대장과 이 시점에서 헤어져서 본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요. 나머지 인원들도 고생 끝에 많은 수가 사망하면서 극소수만 후방으로 탈출에 성공했고 이 증언들도 이때 살아 돌아온 사람들에게서 들은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연대장이 26일에 전사했다고 했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 최소 29일 밤까지는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달카날 정글 속에서 사라진 연대장과 연대기. 일본으로서는 과달카날 테나루 전투에서 이치키 키요나오 지대장이 전사하고 부대 깃발을 분실한 것에 이어 과달카날에서만 두 번째가 되고 말았습니다. 코미야 효지로 연대장에 대한 일본 측 기록은 아까 언급했듯이 더 이상 없고 미국 측에서도 연대장이나 연대기를 발견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연대기를 소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고 연대기를 다시 파묻고 싸우다가 전사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달카날 전투 결과를 보도한 기사를 보면 코미야 연대장이 군기와 함께 죽었다고 추모하는 듯한 기사를 내고 있고, 이외에 후방으로 철수하던 일본군 병사들이 연대기를 찾고 다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당시 일본군의 공식 기록에는 연대기의 행방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 큰 책임을 통감하며 과달카날을 점령한 후에 연대기의 행방에 대해 다시 조사할 것이라는 의혹을 보였으나 결국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군기 관련 사건이 벌써 2번이나 터진 것을 볼 때 과달카날 전역은 일본에게도 매우 특이했는데요. 제29 연대기 분실은 과달카날 전역의 미스터리로, 그리고 일본군에게는 뼈아픈 기억으로 남았지만 일본군의 고생은 여기서 끝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 계속 올려드리는 태평양 전쟁의 재미있는 이야기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